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공단기 행정학 간판교수 김중규라고 합니다. 여기요. 제가 간판교수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라는 뜻도 되지만 얼굴이 간판만 하다 그래서 간판교수라고 제가 했어요. 오늘 이 특강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행정학을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하기로 결심을 하셨거나 아니면 할까 말까 행정학 되게 어렵다고 하던데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정학을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그리고 행정학이라는 것은 어떤 과목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행정학을 정말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선택한 이후에 공부를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하지 않고 재밌게 성공적으로 고득점으로까지 합격하실 수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다만 한 가지 이런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행정학이라는 게 무슨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마스터키 같은 아무 방문이나 다 열리는 어떤 챕터나 다 이런 식으로 대입하면 되는 그런 공식 같은 마스터키 같은 그런 거는 없어요. 각 챕터마다 주제마다 다 특성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수업 때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저 부분은 저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지금 이 순간 마스터키 같은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흔히 행정학을 선택을 할 때 또는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이 행정학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해요. 행정학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우선 첫 번째, 행정학은 방대하다, 엄청 양이 방대하다,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오해라고 단언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미가 없다, 되게 재미없다. 세 번째는 휘발성이 강하다, 한번 들으면 듣고 나서 돌아서면 다 잊어먹는다, 책장 덮으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휘발성이 강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생소하고 쓸모가 없다, 합격하고 나면 아무 인생 사는데 도움되지 않는 그런 과목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정말 행정학을 전공을 하고 공직에서 20년 동안 행정을 실제 경험하고 업무를 하고 또 나와서 정말 거든 30여 년간 여러분들과 같이 뒹굴면서 고락을 같이 하면서 수험 지도를 해왔던, 행정학을 강의했던 저로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건 오해고, 진실은 행정학이 사실상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분량이 많은 거지, 사실 꼭 해야 될 것만 추리면 분량이 얼마 안 돼요. 자, 보통 행정학 교과서가 뭐 800쪽, 900쪽, 1000쪽 이렇게 됩니다만, 사실 그 중에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한 3분의 1, 정확하게 한 3분의 1 아니면 어떤 시각으로 보면 한 절반 정도는 안 해도 될 거예요. 안 해도 한 2분의 1 정도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것만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지, 볼 필요도 없는 부분, 쓸데없는 부분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양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거는 알아야 하고 어떤 거는 몰라도 되냐, 이제 그 판단을 수험생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기는 참 힘들어요. 불가능하죠. 먼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잘 해 주셔야 돼요. 어떤 선생님이 그거를 잘 나눠서 이거는 버려도 된다. 행정학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안 해도 된다. 행정학 수업하면서 제가 쭉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은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라고 강조할 때는 인상을 푹 찡그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안 봐도 됩니다, 보지 마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 입이 착 찢어집니다. 아주 해피합니다. 행정학은 그게 맞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안 봐도 되는 부분을 잘 이렇게 빼나가는 그런 강의, 그런 공부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이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83%의 법칙이에요.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은 83%의 법칙, 83%만 행복해라, 83%만 알아라, 83%만
가져라. 모든 거를 다 아는 거는 하나도 모르는 것이고, 모든 거를 다 가지는 거는 불행이고, 모든 거를 다 알려고 하지 마라. 선을 지켜서 83%만. 뭐냐, 얼굴에 그 미소를 보시면 이게 활짝 웃는 미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미소의 비율이 83%는 기쁨이고 17%는 슬픔이 서려 있는 비율이래요. 83%는 기쁜 얼굴이고, 어딘가 약간 우수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디인가? 활짝 웃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얼굴 모습은 우리가 질려서 오래 못 볼 겁니다. 모나리자 미소를, 이 온화한 미소를 우리가 오래 이렇게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거는요, 이 속에 17%의 슬픔이 서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가지는 거, 그거 불행이고, 모든 거를 다 알려고 하는 거는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학은 반드시 이 범위를 잘 울타리를 잘 설정을 해서 그 울타리 내에서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마다 전부 울타리를 쳐주시긴 주시죠. 근데 선생님마다 그 쳐주는 울타리의 범위나 성격이 조금씩 달라서 그게 문제인데요. 자, 그래서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지 말고 범위를 설정을 하면 사실상 분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학은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공부하느냐, 또 어떻게 강의를 하느냐에 따라 엄청 힘들게 고통스럽게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쉽고 재밌고 즐겁게 공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행정학 강의를 해보면 처음 행정학을 접하는 여러분들의 반응이 딱 엇갈린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노잼, 극혐, 정말 재미없다, 힘들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한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꿀잼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참 재밌다, 기다려진다, 행정학 수업이, 이런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제 노잼, 극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재밌다, 생각보다 행정학 수업이 기다려진다, 이런 두 부류가 있는데, 이제 사실 이 차이는 좀 고상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이 사회과학적 인문사회 기초가 없는 분들이 행정학 용어들이 좀 생소하고 하기 때문에 좀 재미없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해보다는 암기주로 막 하려는 분들이 또 좀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이해도 못하고 뜻도 모르고서 마구 암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해를 하면 덜 고통스러워요. 또 쭉 흐름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연결을 해나가면 퍼즐이 맞춰지기 때문에 재밌어요. 재미도 있고 행정학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런데 뜻도 모르고 이해도 못하고 그냥 암기만 해나가면 처음에는 좀 해나갈 수 있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진도가 쌓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행정학이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누구한테 행정학을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쉽고 재밌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고상하게 말하면 인문사회 기초가 없는 분들이 재미가 없다, 노잼, 극혐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조금 더 정겹게 표현을 하면 좀 내가 무식하게 살았구나, 난 무식하구나, 그런 분들이 보통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뭐 책도 읽지 않고 무슨 TV 같은 경우도 무슨 토론 프로나 기획 프로 같은 거는 전혀 관심 없고 오로지 드라마 뭐 이런, 그러니까 평소 국가 나라 돌아가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고등학교 특히 사회 과목 같은 거 되게 싫어했던 그런 분들은 좀 행정학이 재미가 없게 느껴지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긴 합니다. 자, 그런 두 가지만을 보이는데, 특히 행정학은 하나씩 쭉 이해를 해 나가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해 나갈 수가 있죠. 이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오드리 헵번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린 게 있잖아요. 저는 참 그 말이 정말 처음에 들을 때 굉장히 감동적이던데,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려면은 남을 칭찬해라, 아름다운 눈을 가지려면은 남의 좋은 것만 봐라,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려면 갖고 있는 음식을 전부 나눠줘라, 나눠 먹어라, 이웃과, 혼자 다 먹지 말고 돼지처럼. 아마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미인인 오드리 헵번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려면,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면 당장 아마 쌍수해라 그래, 쌍수, 성형해라,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이 성형 미인은
부작용이 있듯이 마치 성형미인과 같은 게 암기고 자연미인과 같은 그런 개념이 이해이주의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형미인은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듯이 암기도 처음에는 대충 좀 해나가지만 나중에 범위가 쌓이고 하면 이게 굉장히 부작용이 많아요. 응용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응용 능력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해 위주로 체계적으로 흐름을 쭉 파악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흔히 여러분들은 이해 위주로 공부하면 그게 어렵다, 암기가 쉽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암기보다 이해가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이해를 하기 위하여 별도로 무슨 뭐 노력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냐? 아니에요. 이해 위주로 가르쳐주는 수업을 듣기만 하면 돼요. 이해 위주로 가르치는 분이 있고 선생님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강의가 있거든요. 암기 위주로 단편적으로 그냥 단어 몇 개 나열하고 띄엄띄엄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는 수업이 있고 이해 위주로 체계적으로 흐름을 설명해 주는 그런 강의가 있는데 이해 위주로 가르쳐주는 수업을 듣기만 하면 그 듣는 순간 이해가 돼요. 한 번만 들으면 듣는 순간 이해가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또 암기가 필요하다면 거기다가 추가로 그 들은 걸 토대로 암기를 나중에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 그냥 암기만 시키는 하는 그런 공부나 그런 강의는요 결코 오래 가지 못하고 특히 응용 능력이 없어져요. 요즘 행정학이요 정형화된 기출 문제가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7, 80% 나왔는데 지금은 이 판박이형 정형화된 그런 그 판에 박힌 기출 문제는 거의 한 20, 30% 많아야 40, 50%. 나머지는 전부 응용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다가 응용해서 시험장에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그런 식으로 문제가 최근에 나오는데 그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이게 완전히 명암이 갈립니다. 암기주로 공부한 학생은 거의 60점대를 넘지 못하고 이해주로 공부한 사람은 90점 이상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바로 며칠 됐어요. 국가직 9급 우리 금년도 최종 합격자 이제 발표했잖아요. 근데 어떤 학생이 지방에서 일부러 저를 만나러 이제 올라왔어요. 한 학생이 수업 중에 있는데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서 선생님한테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왔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왔습니다. 여기 일찍 들어보니까 자기가 5년 만에 붙었대요. 국가직 9급 시험에 올해 5년 만에 붙었는데 그 전에 4년간 계속 떨어졌대요. 행정학이 발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행정학이 60점대에 계속 70점대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60점대를 계속 받다가 그러니까 다른 거는 웬만큼 됐는데 행정학이요 60점대가 되면 합격하기 힘들어요. 아무리 선택 과목이라고 해도 점수가 조정된다고 해도 그래도 행정학 70점 60점대로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은 계속 60점대를 맞아서 행정학의 발목을 잡아서 이제 안 되다가 결국 이제 선생님을 바꿔서 저희 강의를 작년부터 들었대요. 작년부터 1순환, 2순환에서 쭉 전부 다 듣고 올해 시험을 봤는데 95점, 국가직 9급 시험에서 95점 받고 결국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발목을 잡던 행정학에서 제가 95점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행정학이 그 검증된 커리를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은 됩니다. 이거 이해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 위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이해 위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 암기 위주로 하고 싶다 해서 암기 위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가리키는 그 수업 자체가 암기 위주로 가리키는 수업이냐, 이해 위주로 가리키는 수업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잘 보시고 판단을 하시고 이해 위주로 가르쳐주는 그런 수업을 들으시는 그런 건 한번 듣기만 하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기가 따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행정학은 휘발성이 강하다. 한번 듣고 나면 덮으면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 뭐 그렇게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행정학은 생소하니까. 아마 행정학을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처음 공부한 학생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있나라는 것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대부분 다 처음 용어들을 접하니까 생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뭐 어디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셨고 뭐 그런 거는 국사나 이런 거는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거니까 생소하지 않죠. 행정학은 당연히 처음 접한 학문이니까 생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검증된 커리를 따르면은 그걸 좀 많이 해소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듣고, 자, 한 번 행정학 강의를 만약에 한 번 딱 듣고 그냥 덮어버리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듣고 또 한 번 코팅을 해서 다시 들어주면은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거의 3이 됩니다.
그만큼 행정학은 반복 학습이 중요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따 커리를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까지 물론 7급도 그렇고 모든 대부분의 아마 학습 그 커리가 5단계 커리로 돼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기초를 배우고 그다음에 약간 넓혀서 이론을 배우고 그다음에 또 기출 문제 풀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압축을 또 하고 마지막에 동영 실전 문제하고 똑같은 동영 문풀을 풀어보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그런 5단계 커리로 돼 있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커리를 쭉 밟으면은 그걸 밟는 과정에서 그게 탄탄하게 담금질이 되고 이제 생소함이 많이 없어지고 휘발성도 없어지고 코팅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한두 번 듣고 시험 본다든지 하면 당연히 점수로 연결이 안 되죠. 이따가 커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가 왜 있는 거냐면 수십 년간 저희도 그렇고 저희 공단기도 그렇고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 이런 식의 커리를 밟아서 공부를 했더니 제일 합격을 많이 하더라라고 수십 년간 검증된 커리가 대부분 그 5단계 커리예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행정학은 생소하고 쓸모가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막상 공부할 때는 행정학이 조금 방대해서 힘들지만 시험장에 가서는요 굉장히 효자 과목입니다. 5분이나 7분에 다 풀어요. 20문제를 5분이나 7분에 다 풉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은 점수가 탄탄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복이 별로 없어요. 암 기주로 한 사람은 응용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기출 문제 위주로 나오면은 그때는 점수가 좀 나오다가 응용 문제 위주로 나오면은 점수가 확 떨어지는 기복이 심하죠. 그러나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은요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90점 이상이 보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 시험에서는 행정학이 굉장히 효자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5분, 7분에 다 풀고 나머지 10분, 13분, 15분 정도를 영어나 어렵게 나온 교양 과목, 공통 과목, 거기 국어, 뭐 영어 가끔 어렵게 나오잖아요. 국사도 그렇고. 그런 데다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선택 과목은 사실 그 맛에 선택하는 건데 선택 과목 자체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20분 안에 풀 수 없다면 그거는 선택 과목 선택에 실패한 거죠. 행정학은 사실 20분에 100점 맞는 거 큰 의미가 없어요. 5분이나 7분에 100점을 맞아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다른 과목에 투자해야. 5과목을 한꺼번에 시험 보니까 금년도 그렇고 보면 항상 불합격한 학생들이요. 시험 잘 봤니? 아유, 좀 안 됐, 이번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시간 안배를 잘못했어요. 시간 안배. 앞에 뭐 국사가 어려워서 영어가 어려워서 시간 다 뺏겨가지고 행정학은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실력 발휘도 못 해보고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 시간 안배를 잘 해야 되는데 무조건 선택 과목 2과목 남았을 때는 30분 남겨놓고는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 과목 푼 다음에 나중에 뭐 어려웠던 문제, 못 풀었던 문제를 다시 가시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과목당 15분 정도는 할애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 풀고 나서 다시 앞으로 가시면 되니까. 근데 이제 행정학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 중에서도 가장 적은 시간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이게 큰 강점입니다. 공직에 들어가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씁니다. 실제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어떤 학생이 이제 공직에 들어가서 야 홍길동 국장님이 불러가지고 홍길동 우리 내일 델파이 해야 된다. 델파이 준비 좀 해. 델파이 알지? 그랬더니 네? 델파이요? 저는 초코파이는 먹어봤지만 델파이는 뭐 금시초문인데요. 야, 너 델파이 몰라? 행정학 공부 안 했니? 안 했는데요. 그래. 행정학을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공직 생활을 하냐. 자, 오늘부터 당장 노량진에 가서 거기 선행정학 강의를 저녁 시간에 들어라. 그렇게 해서 저한테 합격하고서 행정학을 공부하러 온 학생을 제가 봤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인사혁신처의 그 비공식 통계를 보면 그 9급 합격생들의 공직 적응률 조사한 게 있어요.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가장 공직에서 적응률이 높고 낮냐 이게 조사한 게 있는데 행정학을 선택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가장 적응률이 높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학은 면접뿐 아니라 면접에서도 많이 물어봐요. 면접에서도 행정학 관련된 거 많이 물어보고 공직 생활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회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기획을 한다든지 무슨 인사를 한다든지 전부 다 우리 행정에서 공부했던 그런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전혀 모르면 굉장히 좀 곤란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종합하면 결국 행정학은 방대하지 않고 사실상 분량이 많지 않고 쉽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고 검증된 커리를 따르면 얼마든지 휘발성을 막고
탄탄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면접과 공직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는 게 행정학이에요. 그래서 행정학을 선택하는 문제도 그렇지만 또 선택을 한 다음에 어느 선생님 수업을 들을 거냐 하는 것도요.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처음에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하시되 일단 선택하셨으면 밀고 나가야 돼요. 행정학. 강 건너편은 늘 아름답다는 말 있잖아요. 강 건너서 저쪽을 보면 저쪽이 아름답고 거기 가보면 또 이쪽이 아름답고 그렇다고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만 없잖아요. 선택 과목 계속 바꿀 수 없잖아요. 선생님을 계속 바꿀 수 없잖아요. 일단 선택했으면 믿고 따라가야 돼요. 요즘 월드컵 하고 있지만 그 펠레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펠레의 법칙. 자, 펠레의 법칙은 그 승부차기를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 골키퍼 이렇게 있으면 볼을 놓고 차잖아요. 이 볼을 차로 달려오기 전에 이제 누구든지 키커는 왼쪽으로 차야 되겠다, 중앙으로 차야 되겠다, 오른쪽으로 차야 되겠다 결정을 합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달려오거든요. 근데 왼쪽으로 차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달려오는 친구가 막 차는 순간, 촬영하는 순간 보면 이쪽이 왠지 좁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겠죠, 누구나. 그런 순간 오다가 아이고 오른쪽으로 차자 하다가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다가 실축을 하거나 세게 못 차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첫 번째 펠레의 법칙은요. 방향을 결정을 하고 방향을 정했으면 믿고 그 방향을 믿고 들어간다는 신념을 갖고 세게 차라는 거예요. 세게 차면 설사 골키퍼가 이렇게 내가 이쪽으로 찼는데 이쪽으로 넘어진다 해도 세게 차면 손끝을 스쳐서라도 들어갑니다. 네, 쭈빗쭈빗 세게 못 차니까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선택 과목도 그렇고 선생님 선택도 그렇고 일단 결정을 하고 나서 결정을 했으면 믿고 확신을 갖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택 과목 선택하거나 선생님 선택할 때는 항상 이 펠레 법칙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